안녕하세요. 공고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의 전반적인 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나라는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이 있는지, 또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네덜란드에 대한 개황입니다. 국가기여로서 첫 번째 면적은 한반도의 약 4분의 1 정도 되고요. 수도는 암스테르담입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기온은 겨울에 한 1도에서 4도, 여름에는 13도에서 22도, 그렇게 춥거나 그렇게 덥지 않은 지역입니다. 언어는 네덜란드어, 더치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로마 카톨릭교가 30%, 개신교가 20%, 이슬람교가 5.8%, 기타 2.2%입니다. 특히 이슬람교가 많은 이유는 네덜란드가 과거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많이 정착을 해서 이슬람교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GDP는 약 8천억 달러 정도 2018년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적 특징은 1인당 실질 GDP는 약 48,000불이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1%며 주요 산업으로는 역시 네덜란드 낙농업이 상당히 발달했죠. 그래서 농식품, 원예, 첨단 기술, 최근에는 첨단 기술 분야와 에너지 분야와 또한 물리 부분, 창의 산업, 생명과학 분야 등이 주요 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 부품은 컴퓨터, 전자기기, 석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수출하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네덜란드 하면 필립스라는 큰 전자회사가 있죠. 수입품은 무선통신기기, 원유로 컴퓨터기기, 자동차, 의료기기 등 총 수출입을 합치면 약 1조 1천억 불 정도 되겠습니다. 화폐는 현재 유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수출입 규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 자원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세계 수출입 규모는 중국이 1위고 2위가 미국, 3위가 독일이며 여섯 번째가 네덜란드입니다. 일곱 번째가 한국인 만큼 그만큼 상당히 나라도 좁고 인구도 적은데 수출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언어입니다. 지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덜란드는 더치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학교까지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진학을 안 시킬 정도로 영어가 대표적인 공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라스무스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는 더치어로 가르치지 않고 영어로 조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잉글리시 프로피션트,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영어 능력 지수 평가를 했는데 80개 중에 1위를, 영국보다 더 영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네덜란드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치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내각 책임제 양원제로 구성이 되었고 총리와 국가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실행은 총리가 권한이 더 많습니다. 특히 상원 75석, 하원 150석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현재 국왕은 빌람 3세 이후 123년 만에 등장한 남성 군주라고 합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행정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행정구역은 총 12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위트레우트주, 왼쪽에 자이트 홀란드주에 주로 보면 암스테르담과 노테르담의 헤이그, 이런 세 개의 핵심적인 도시들이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유럽으로 북유럽이 있으며 오른쪽에 독일, 남쪽에 프랑스가 있고 또 좌측 바다를 건너면 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로와 항로와
이런 모든 아시아나 미국이나 다른 대륙에서 오는 어떤 물류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은 네덜란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9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샤를 5세가 있었는데요. 그 영토 중에 스페인과 네덜란드 지역을 아들 필립에게 통치를 하게 함으로써 네덜란드 지역은 스페인의 영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4세기, 15세기에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오스트리아 베이스죠. 지배를 받았으며 16세기에는 종교개혁과 독립운동 등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17세기에는 영국과의 영난전쟁이 3차에 걸쳐서 있었으며 동인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동남아라든지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서 이른바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맨하탄의 남쪽인 배터리 마켓 지역을 구입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독립을 했으며 또한 프랑스와 또 네덜란드와 전쟁을 17세기에는 하였습니다. 이어서 19세기에 당시에 이제 벨기에가 같은 네덜란드였으나 1830년도에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였습니다.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독일의 지배를 받았으며 특히 노테르담 같은 지역은 독일에 의해서 폭격을 당해서 거의 도시가 황폐화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한 나토에 가입을 했고 현재 EU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덜란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에 대한 도시 경과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1년도에 도시에 대한 개발은 스페이스 포 아키텍처라고 해서 정부에 주도한 어떤 도시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이후에는 아키텍처 오브 스페이스, 공간을 위한 건축을 위해서 도시 개발, 조경, SOC, 민간 부분 영역을 확정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2001년도에 Shaping the Netherlands, 뭔가 네덜란드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험을 하는 어느 시기였습니다. 4단계로 2006년도에는 어떤 액션 프로그램 on 스페이셜 플래닝 앤 컬처, 공간에 대한 계약과 또한 또 문화에 대한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문화, 역사, 건축, 도시, 조경의 서로 다른 분야가 협력 및 가치 창출을 위한 도시 개발을 해야겠다. 그렇게 어떤 네덜란드의 도시 개발 경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강대국 주변의 지정학적 환경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중국과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어떤 러시아 등 지정학적 환경에 있으며 네덜란드 또한 바로 독일과 프랑스와 바다 건너 영국과 수많은 이제 전쟁도 많이 했죠. 그런 강대국 주변 지정학적 환경이 있고 또 부존자원이 상당히 적죠. 석유도 하지 않고 그런 적은 부존자원이며 또 높은 인구 밀도, 한국이 12위고 네덜란드가 15위. 그 다음에 또 협소한 국토가로서 상당히 한국과 네덜란드는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스테르담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암스테르담이란 문화의 도시이고 튤립의 도시고 자전거의 도시이고 하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그런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전체적으로 네덜란드 북서부의 로트 홀란트 지역에 있고 인구는 약 82만 명이며 공용어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의 허브 공항이며 8개의 자치구로 구성이 되었고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500대 기업이 현재 본사가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네 번째로 큰 항구가 바로 암스테르담 항구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총 8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첫 번째 센트럼, 최중심이죠. 암스테르담의 중앙역이 위치한 그 센트럼 지역이 있으며,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왼쪽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주거 지역인 웨스트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에 뉴 웨스트라고 시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주거와 상업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 포트인데 주로 이제 항구가 좀 많이 있는데 북서부에 상업 및 공업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과거에 이제 그 NDSM이라든지 조선소라든지 좀 그런 지역이 있었던 데인데요. 현재 그 아이마네 터널 폐로 시의 다른 공구가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 많은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주거시설들이 현재 건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쪽 쪽에 있는 오스라고 시 동부에 위치하여 아예비로 신도시인데 도크 아일랜드 등 새로운 도시, 주거 도시로서 현재 성장하고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센트럼, 그 암스테르담 시내 하단 부분에 주이드라는 박물관 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주디오스트라는 시 경계박에 위치하여 주로 이민자들이 아무래도 거주 비용이 좀 싸기 때문에 이민자가 다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스테르담 주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 주요 산업은 ING 같은 금융업, 그 다음에 물류산업, 아무래도 항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광업, 헬스케어 산업, 항공우주산업, 스마트 산업 이렇게 주요 산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주요 도시 역사를 살펴보면 일단 1170년부터 1173년에 일어난 홍수 직후 다리와 댐을 건설하여 처음으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14세기 초에 도시로 승격되었고 당시에 북유럽 상인 간의 어떤 동맹인 한자 동맹으로 인한 무역업이 성해로 황금시대를 맞이하였으며 1515년 카를 5세가 즉위해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572년부터 1602년까지 어떤 신교 등 카톨릭에 반대하고 네덜란드를 독립시켜야 되는 독립전쟁이 일어났어 결국 1815년 네덜란드 왕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1940년 5월 10일 독일 공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받았으며 그 후에 대대적인 전후 복구 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현대적 국제도시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또 도시 개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떻게 도시가 개발이 되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1년 주택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 빈민촌 개선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어떤 새로운 건축물 기준과 협동주택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롤이라고 하는데 분산형 도시 전략을 써서 암스테르담을 비즈니스와 생산 중심지를 육성하고 이를 위해 시민의 50% 정도를 주변 도로 근처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1978년도 컴팩트 시티 정책을 통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가 되었고 암스테르담의 도시 발전의 계획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입니다. 1990년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 플러스에서 경제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암스테르담은 스트럭처럴 비전 2040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두고 현재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럭처럴 비전 2040은 가장 어떤 정책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계획하는 게 가장 주안점을 뒀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장이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를 하겠다. 그래서 good density, 적절한 밀도를 주고 또 많은 일자리를 부여해서 황금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little pulse, 작은 진주라고 하는데요. 비록 버려진 땅이라도 잘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보금자리나 좋은 상업 용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영어로 little pulse라고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 및 연결성을 둔 도시를 계획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암스테르담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겠지. 암스테르담 하면 어떤 도시일까?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걸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하는 게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또 삶의 질과 고밀도를 갖다가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지금 그 구조 개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적인 핵심 지역으로 암스테르담이 어느 지역에서 정체되지 않고 어느 지역이든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어떤 공공개발, 그 다음에 교통의 연결망, 이런 순환적인 핵심 지역으로 지금 목표를 해서 스트럭처럴 비전 2040을 통한 도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얼 세대, 20살부터 39살이라고 하죠. 세대들이 보는 세계에서 살고 싶고 놀고 싶고 일하고 싶은 도시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과연 몇 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보면 1위가 베를린이죠. 그 다음 2위 몬트리올, 세 번째 런던인데 네 번째가 바로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도시 경쟁력은 가장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경우 그 재능을 가진 국제 인재들이 세계에서 가장 몰리게 해서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그 암스테르담의 도시의 어떤 경쟁력, 핵심 인재에 대한 유치 경쟁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밀레니얼 시티 랭킹에서도 네 번째에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네 번째로 순위에 랭킹될 만큼 상당히 높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네덜란드 및 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암스테르담의 그 창의적인 복합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